예, 이수환 전문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2차 전지 산업 네. 혁신 전략 발표회가 있었습니까? 엊그제 11월 1일이 이제 11월 첫째 주, 네. 이쪽이 배터리 산업의 날로 제정이 작년에 됐죠. 돼서 1회 했고 올해 이제 2회 행사를 했고, 네. 그 자리에서 산업부가 네. 뭐 IRA도 있고 네. 배터리 산업이 우리 수출의 중추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비중이 커지니까 네. 같이 민관으로 R&D 투자하고 2030년에 우리 기업들 뭐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뭐 이렇게 투자 규모를 민간 합동으로 51조 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했죠. 산업부 발표 자료 보니까 배터리 3사의 수주 물량에 네.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공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죠? 560조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G, SK, 삼성 다 포함한 다 포함한 건데 옆에 네. 보면 이제 가로를 열고 21년 배터리 3사 매출액의 18배 규모의 다람이라고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좀 뽑은 것 같아요. 자료를. 아, 그래요? 네, 연간으로만 작년 연간 한 해. 그러니까 수주 물량을 예, 수주 물량을 560조로. 3분기 기준이 아니고 예, 3분기 말 기준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3분기는 아주 취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뭐 원, 조원, 억 단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서 수주를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주 잔고 액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요. 연동돼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연동폭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셀업체랑 완성차 업체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내가 100원에 수주 받았으면 메탈가 연동이 되면 100원이 아니라 12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산업부에서 발표한 3사의 전체 수주 물량이 560조 원이면 그 기준이 작년 연말 기준이다. 연말 기준이고요. 아니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 컨콜 한 네. 걸 보면 그 수주 잔고가 310조 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6월 말 기준으로. 6월 말 기준으로. 그럼 이제 작년 연말 전체 총액은 작년 연말 기준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310조는 6월 말 기준이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이제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370조 원이라는 수주 잔고를 얘기를 했고요. 6월 말 기준으로? 3분기 기준으로? 3분기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SK온이 좀 기준이 바뀌었어요. 네. 작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금액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30조 원이라고. 네. 근데 이제 금액으로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게 기가와트시라고 해야 정확한 좀 산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돼서 올라가 그 폭을 외부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 SK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그런 것조차 뭐 원이든 액수든 단위든 밝힌 적이 없고요. 그럼 지금 어쨌든 그냥만 봐도 그냥 보기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한 50% 가까이 그 정도 받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될 수도 예. 있고 예. 하여튼 제일 많다 수주액은 국내 3사만 대상으로 했을 때요. 3사만 예. 대상으로 했을 때 SK온이 더 많습니까? 그 다음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절대 공장 수만 봤을 때도 아직은 삼성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고, 실제로 지금 수주 받은 거나, 앞으로 수주 잔고의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데, 아직 자동차라는 게 숨이 길잖아요. 지금 수주 잔고를 받아도 이게 제품 실제 출할 때까지의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좀 괴리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포드와의 합작사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규모로 봤을 때는 SK가 삼성보다는 더 많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지금 제목이 혼란스러운 배터리 시장 조사 결과 누구 말이 맞아? 하는데 뭐 다른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인데요. 시장조사 업체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항의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틀렸다라든지 안에 있는 수치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국내 3사가 동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동일하게 하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기준도 좀 모호하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시장조사 업체에서 냈던 자료 중에 하나가 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ASP, 평균 판매 단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네. SK온이 킬로와트 시당 119달러로 중국 CATL이나 BYD보다도 못한 가격을 받는다는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게 된 거죠. 저가 수주로 한다 뭐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제 150달러, 삼성 SDI가 제일 높았습니다. 183달러. 구체 숫자는 뭐 그렇다 쳐도 예. 그런 뭔가 그런 추세적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추세는 맞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게 그 각 개별 업체들에게 상당한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도 하고 실제로 항의를 해서 삭제된 어. 자료가 내려갔던 경우도 있어요. 누가 항의했습니까? 근데 네. 이게 제가 동향 파악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기 쉽게 편하도록 이해하기 쉽게 쉬우시도록 디스플레이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너무 정확해서 문제였죠. 중국으로 정보 나가는 게 다 저기 리서치 업체에서 네.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었죠. 그게 가능했던 걸 리서치 업체와 셀 업체가 자료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셀이 아니고 패널 업체. 죄송합니다. 네. 패널 업체. 네. 패널 업체가 서로 자료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건 배터리 업체와 조사 업체가 전혀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유를 해주면 되잖아요. 공유를 할 이유가 없죠. 아, 그치. 예, 할 이유가 없죠. 굳이 왜 굳이 왜? 우리의 정보를 줘야 되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약간 실력 행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반대로 자료 공유 안 해주니까 우리가 네. 추정치로 쓰는 거다. 뭐 그렇죠. 네, 우리 근데 그 어떤- 추정치 않을 메커니즘을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메커니즘이 역산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형 전기차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셀 메이커가 들어가는지 정도는 대충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완성차 업체에 그 차가 몇 대 팔렸는지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 그거를 역산해서 자기들의 기준을 이용해서 그게 셀이 됐든 팩이 됐든 뭐 아니면 와트시가 됐든 액수가 됐든 그런 기준을 이용해서 역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했던 업체와의 괴리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배터리 만드는 업체와 조사 업체가 같이 자료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역산을 자기들의 기준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실력 행사는 아니겠지만 뭐 그냥 안 알려주니까 우리의 모델링 기법으로 해서 했는데 거의 뭐 밑에서 두 번째더라라고 네. 자료를 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료를 냈고 그게 또 그 자료를 보고 회사에서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 뭐 만약에 내렸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자료가 뭔가 전혀 현격히 다른 자료 결과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자료 공유를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산업 초창기여서 그런지 사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대만의 트렌드포스 산하에 디램 디램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와 이제 위추뷰 패널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있지만 그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이 반도체 기업들에서 그 공유를 안 해주죠. 지금도 거의 안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다만 그렇기는 하지만 네. 거의 이제 뭐랄까요 뭐 이 방송 대만 분들이 뭐 보진 네. 않겠죠 뭐 근데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자꾸 이제 대만에서 나오는 그 디램 가격 동향에 대해서 국내 내신의 기자들이 워낙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쵸. 뭐 오르면 올랐다 내리면 내렸다 하고 뭐 다들 쓰니까 네. 그 기업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디스커션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요즘엔 좀 들기도 하고 그 추세적으로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해서 뭐 얼마나 떨어지는지 뭐 가격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기업들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그 추세적인 건 지금 거의 맞은 것 같고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뭐 그런 움직임입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지금 얘기한 그 리서치 회사가 어디예요? 국내에서 배터리 하면 SNE 리서치를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방금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말씀하셨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네. SNE 리서치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언론식의 뭐라 그럴까요? 모델링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나 특정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누가 1등 했다, 3등 했다, 뭐 누가 뭐 국내 업체가 뭐 했다라는 식의 언론적인 어떤 그 관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어떤
그 플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요. 뭐 판가라든지 판가도 특정 업체가 아니고 전체 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 근데 여기도 저기 지난번에 어디인가 뭐 포럼에 나와서 수주 잔액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 얘기를 했었죠. 7월 기준 뭐 700조 원 돌파했다 뭐 이런 네. 식의 얘기를 했다. 그 숫자는 맞는 숫자인 거. 대략적 뭐 1단위 뭐 10 단위로까지 맞추면 안 맞겠지만 대략적으로 추세 정도는 올라가고 있는 건데, 왜냐면 아까 판가 연동한 것들을, 근데 이거는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갈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나 심지어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추세 정도는 대략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로 참고용으로만 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심지어 정부에서는 일단 통계 자료로 인용을 거의 안 해요. 어디 거를요? 뭐를요? 조사업체 거를. 왜냐하면 그래요? 네. 왜냐하면 각사에서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을 하거든요. 가장 정확하죠. 예, 그게 가장 정확하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참고용으로만 쓰고 공식적인 자료 믹싱용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안에 넣어가지고 수치화해서 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조사업체가 배터리 산업이 이제 막 태동 뭐 오래 전부터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게 빵 성장한 것은 이제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시장 마켓 리서치 쪽으로는 진입해 있는 기업이 한국에는 별로 없으니까 거의 뭐 단독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있나 보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원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네. 영국의 이제 벤치마크 미네럴스라는 조사 업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거시적으로 볼 때는 블룸버그 뉴 에너지 BNEF라고 하죠. 네. 그 BNEF도 쓰고 혹은 유럽의 이제 EV 볼륨스라는 조사 업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최근에 뭐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나 IHS나 배터리 쪽으로 좀 지금 이제 마켓 자료를 내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쪽에 좀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고, 이제까지 뭐 MI 업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켓 인텔리전스 업계에서도 디스플레이 초창기 때 여러 디스플레이 조사 업체가 있었던 것처럼 네. 여러 가지로 조사 결과나 신빙성 혹은 기준에 맞춰서 좀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전수조사 개념을 자꾸 도입해서 그런데 B2C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B2C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 단말기에 이제 단말기를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뭐 조사 방법이 달라진다든가 뭐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좀 나오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제품들을 낼 텐데 그 정확도가 많이 안 높습니까? 수치적으로는 개별 데이터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국내 셀업체들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업 계획으로도 쓰지 않고 그냥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이렇게 보고 외부에서는 보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용으로만 쓴다고 합니다. 그 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는 좀 서서히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올해까지만 구독하고 내년엔 구독하지 아까 저기 그 뭐 ASP 얘기 네. 해서 뭐 이제 자료가 삭제됐다라고 말씀. 그 자료는 삭제가 안 됐지만 그 전에는 점유율 때문에 문제가 한번 있었고요. 네. 그 자료는 삭제가 안 됐고. 그 자료는 삭제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 그냥 전에 항의 정도만 했고. 예, 그 전에 있었던 점유율 관련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항의를 해서 네. 그 자료는 삭제가 된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여러 건이 있나 보군요. 뭐 개별적으로는 이제 뭐 이제 언론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그냥 뭐 언론에 자꾸 물어보니까 얘기 기자님 같은 분들이 자꾸 그 자료 보고서는 이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다가 이제 좀 더 뭐 꼬치꼬치 물어보면 네. 이제 뭐 속내를 얘기해 주는 거죠. 어쨌든 그 산업 발전할 때는 어쨌든 그 마켓의 어떤 그 정확한 조사 자료들이 필요한데 사실 기업들의 내부 자료 출하 데이터라든지 뭐 수주 잔고 이런 수주 잔고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건 수주 잔고야 어차피 지금 재무회계적으로 맞습니다. 공시 환율 따라 보고서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공시 보고서에 네. 나오는 것들이니까 뭐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확인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자료들이 좀 나와줘야 그거에서 좀 미디어들도 참조해서 좀 인용도 하고 할 텐데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면
일단 기준이 너무 이제 산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비중국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을 포함한 경우도 있고 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로컬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개별 접촉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도 뭐 향후에는 좀 조정이 좀 수정을 하거나 좀 바뀌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죠. 아니 산업부나 배터리 협회 이런 데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러면? 로우 데이터를 받습니다. 무조건 로우 데이터 받는 그래서 게 굉장히 민감해하고요. 외부로 절대 유출이 안 되고요. 네. 그게 뭐 나가면 일단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산업부, 그러니까 뭐 수출 통계 자료라든지 네. 그건 내부적으로 정부가 쓰는 자료들이니까 그다음에 각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본인들끼리만 취합해서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